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재무관리 연습서 심화 강의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화 재무관리 강의고요. 일단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잠깐 진행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은 이렇게 재무관리 연습서, 김종길 선생님께서 지으신 재무관리 연습서 8판이고요. 8판이고 이렇게 두 권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책을 사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책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상당히 두꺼운데 지금 그냥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서에 있는 본문 내용이 한 60%에서 70% 정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서는 이제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쉬운 단계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연습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것은 빼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조금 두껍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2000년 이후의 거는 거의 다 실려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원서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실전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되지 않았던 건데 실전 문제까지 해서 2차 시험 대비를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인데 저희는 이제 1차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할 거라서 실전 문제는 보지 않고 기출 문제 범위까지로만 해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간략하게 먼저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우리의 목표는 1차 합격입니다. 2차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 합격을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1차 합격에 맞도록 공부를 수준을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 강의 여러분들 다 기본 강의 듣고 오신 거니까 기본 강의 완강한 다음에 이제 이론을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강의에서 배웠을 때는 하나 주제 배우고 하나 주제 배우고 하나 주제 배우고 각각 나눠서 배웠는데 이제는 재무관리 과목 특성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연결 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설명하면서 뒤에 것도 설명하고 또는 뒤에 거 설명하면서 앞에 거 가져다가 연결 지어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까지 기본 강의에서는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 나무들 가지고 이제 숲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숲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갖고 있는 논리를 세우셔야 돼요. 논리를 세워야지 내가 얘를 외우지 않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관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숲을 구성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주제별로 이론 정리하고 연결되는 내용들 곁들여 가면서 다 함께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는 뒤에 걸 모르면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때 넘어갔던 내용들 이번에는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 기간이 연 2회인 거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왜? 이제는 듀레이션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연습서다 보니까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 예제랑은 다르게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기출문제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봤을 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자료들을 머릿속에서 어떤 것을 꺼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지식 활용하는 방법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굳이 생각할 필요들이 없다. 그냥 얘는 기계적으로 풀이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유용한 틀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것들 어쨌든 툴이라고 해서 나중에 생각 없이 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책 보시면은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파트 1부터 시작해서 파트 5까지 기본서랑 범위가 똑같습니다. 기본서랑 범위가 똑같은데 기본서는 챕터가 23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연습서는 이제 챕터가 17개로 조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앞에서 1, 2장 같은 거 여기 안에 굳이 2차에서 다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묶이는 애들 얘네들은 4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도 또 그대로 살아있고 뒤에서 묶이는 거 하다 보면은 챕터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파트별로 얘기하는 것은 기본서랑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기본서 강의를 할 때 강의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강의 노트 나눠드린 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강의 노트가 연습서
기본서에서도 쓰고 연습서에서도 쓰고 객관식 강의에서도 쓸 거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넓어요. 범위가 조금 넓어가지고 연습서에서 보는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페이지를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차 출제 비중 고려해갖고 진도 나갈 거고요. 필요 없는 것들 안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당장 시작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 피셔의 분리정리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심심하시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피셔의 분리정리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고민인 게 배당정책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말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서 이 연습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낮아요.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강의 시간을 보고 강약을 조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총 24회 강의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월, 화, 수 3번 촬영을 하고요. 8주 동안 강의가 제공이 해서 38회 24에서 총 24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일단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무관리 워크북 파일은 원고를 나눠 드릴 겁니다. 이거 지금 출판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파트마다 한 부씩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면은 그거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연습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별로 없어요 사실. 뒤에 여기 위험과 수익률, 자본구조와 기업가치평가, 옵션과 선물에서 내용이 많습니다. 채권에서는 또 특이하게 업데이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나오는 내용이 너무 뻔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기본서 시간에 많이 다뤄가지고 얘는 그렇게 업데이트할 내용은 추가로 없고요. 그리고 이거 연습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14장 본문에 연습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연습서 개정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책인 8판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21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 개정사항이어서 아직 책에 반영은 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원고를 갖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고 본문 내용은 기본서 6판이랑 동일합니다. 기본서 5판이었나? 기본서랑 내용은 동일해요. 다만 이제 예제가 이제 연습서에 맞게 조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책 자체가 21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까지 최신 기출을 이제 연습서와 동일한 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가 조금 두꺼운데 그 강의 자료를 틈틈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책 한 권에 부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22년부터 해서 24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문제들 풀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가 없으면은 멍 때리게 되니까 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년도 기출문제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얘는 왜 없냐라고 하면은 모의고사로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 재고 두 문제 이렇게 내드릴 거예요. 굳이 많이 줄 필요도 없어. 두 문제 가지고 한번 시간 잡고 고민하시는 정도로 공부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25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설을 강의를 또 혼자 찍어가지고 첨부를 해드릴 겁니다. 공개 특강으로 올리든지 첨부를 하든지 해서 강의를 올려드릴 거니까 모의고사 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가 필요하면은 해당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화반 강의가 계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OT는 짧게 갑니다. 이미 한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본문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로 화폐의 시간 가치와 피셔의 분리 정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만 우리 학습을 하고 갈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 할 건데 일단 재무관리 정의 한번 그래도 예의상 한번 구경해 보고 가면은 내가 돈을 조달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을 우리 재무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기본서에서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로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은 지금의 1원과 미래의 1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시점에 가진 돈들이 가치가 다른데 사람들은 왜 지금의 1원이 미래의 1원보다 더 좋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지켜봤더니 사람들이 지금 현재 1원이 미래 1원보다는 확실히 좋다라고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소비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굶고 내일까지 밥 사 먹을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0,000원어치 사 먹을 수 있고 내년에 11,000원어치 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0,000원의 효익이 내년에 11,000원 효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 소비 선호하는 상태로 유동성 선호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투자 활동에 따라서 미래에 가질 수 있는 부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기회를 고려했을 때도 지금 당장 갖고 있는 10,000원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플레이션이란 게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물가가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콜라 한 캔을 산다고 하더라도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마지막에 있는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00원을 은행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조금 간당간당한 은행이어서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 못할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내용들을 반영했을 때 지금 당장 선호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네 가지를 가지고 그럼 재무관리에서 접목을 시켰을 때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것과 자본의 생산성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실질 이자율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 가치를 비교를 하는 것, 실질 이자율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은 뭐 그대로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인플레이션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란 것 때문에 우리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또는 주식보다 덜 위험하고 싶어서 채권에 투자를 했더니 채권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지도 몰라.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관리에서 일단 실질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불변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얘는 논의사항에서 제외를 하고 다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목 이자율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위험은 없다라고 봐요.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명목 이자율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무위험 명목 이자율만 가지고 일단 시차에 대한 보상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100원과 나중에 110원의 차이인 10원만큼이 결국에는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으니 그거에 대한 시차의 보상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ML식 이제는 쓸 수 있습니다. SML식 보면은 우리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를 하죠. 이 SML식이 결국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무위험 이자율 부분이 너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최소한 그 주식에 투자했을 때 0시점에 투자하고 1시점에 회수를 할 거니까, 단일 기간을 가정하기 때문에 1시점에 회수를 할 거니까 그 1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한 무위험 보상은 요만큼 더 주면서 네가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의 보상을 더 주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 이 모든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SML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에 대한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지에 대한 보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채무 불이행 위험 또는 기타 위험 프리미엄이 이 자리에 가산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 돈과 미래의 돈을 일치시키는 형태로 유동성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 선호 현상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화폐 시간 가치 하면서 현재 가치 구하는 거, 미래 가치 구하는 거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일시불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이 한 번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년에 한 번 생기던가 5년 뒤에 한 번 생기던가 아니면은 10년 뒤에 한 번만 생기는 현금 흐름을 일시불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카드 긁을 때 일시불이다 라고 긁잖아요. 그죠? 카드 납입일에 한 번 돈 내는 것으로 모든 카드 채무를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현금 흐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돈을 따박따박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연금은 정확하게 1년마다 또는 1개월마다라는 주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연금이 한 달 동안 다음 달에 10만 원 주고 또 3달 뒤에 20만 원 주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만기가 유한한 겁니다. 유한한 연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영구연금이에요. 영구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는 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65세가 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 국민연금에서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주느냐? 죽을 때까지 줘요. 한마디로 내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영구연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연금복권이라는 것도 있죠. 연금복권은 당첨되면 제가 알기로 20년인가? 맞죠? 20년 동안 돈을 줘요. 그러면 걔는 만기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영구연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연금복권이 매달 일정한 돈을 주잖아요. 매달 일정한 돈을 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그걸 한 방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그 둘의 차이가 결국에는 시간 가치인 셈이에요. 시간 가치. 그리고 그 연금 월마다 얼마씩 주는 것을 현재 가치 했을 때 땡기는 이자율이 사실상 시장 이자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시불 같은 경우는 그냥 해당 시점에 발생하는 단 한 번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나눠 가지고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고 올 때는 나누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고요. 직접 이렇게 이자율로 나눠 가지고 앞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현가계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현가계수를 현금 흐름에 곱해 가지고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하는데, 얘 같은 경우 아래에 있는 거는 회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 위에 있는 거는 재무관리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 미래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냥 곱하기의 형태로 해가지고 미래로 보내면 되는데, 이때는 이 n승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몇 칸 가지고 올래라는 개념인 거고, 뒤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뒤로 몇 칸 보낼래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치 계수가 주어지면은 또는 이 미래가치 계수 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재무관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요 현재가치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시불 따져볼 수 있고, 또는 연금이 뭐 20년 동안 일정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을 이러한 식의 형태로 나타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요 식이 도출되는 것은 영구연금을 먼저 한번 가정을 한 다음에 연금의 만기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영구연금으로 하는 그것을 빼가지고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렇게 만기가 유한한 연금의 형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0시점에 발생하는 현금을 가치를 미래로 보내면은 연금의 미래가치, 즉 만기 시점의 가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있는데 요것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연금인데, 여기서 이제 이 현금 흐름 자체가 무성장 현금 흐름을 가정해요. 무성장. 매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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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00원, 5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매년 현금 흐름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도 시험에 성장하는 연금의 형태가 나왔어요. 비용인데요. 비용이 성장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성장하는 것 결국에는 만기가 유한한 연금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만기가 유한한 일정 성장 영구연금 이거 원래 등비수열로 풀어야 돼요. 등비수열로 푸는데 시험장 가서 등비수열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들고 왔어요. 공식은 밑에 분모가 보시면은 이 R이 이자율이고요. G가 성장률입니다. G가 성장률인데, 이자율에서 성장률을 차감하면 마치 영구연금의 현금 흐름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기가 유한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을 놓고 1시점부터 해서 성장률, 일정한 성장률이어야 돼요. 일정한 성장률, 뭐 3%씩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일정한 성장률 증가하는 것을 등비수열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짧게 3년짜리 갖고 왔습니다. 1,000원. 첫 번째 현금 흐름이 1,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1,000원이 매년 5%씩 성장하는 3년짜리 연금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온 게 3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1,000원 5% 올라서 1,050원,
또 5% 올라서 1102.5인가 그럴 건데 그냥 1003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 놈을 일시불로 보고 요 놈을 일시불로 보고 요 놈을 일시불로 봐서 그냥 앞으로 한 칸, 앞으로 두 칸, 앞으로 세 칸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요것은 이제 개수가 작을 때 가능한 일인 거고 만약에 20년이다 또는 내가 이걸 얼만큼 보내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을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